안녕하세요. 오늘은 이번 주 MF케어 독서 수업 도서인 우울할 땐 뇌과학을 읽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을 읽으면서 이제 뇌과학에 대한 부분인데 갑자기 과거부터 지금까지 제가 해왔던 많은 노력들이 떠올랐습니다. 어떤 거에 대한 노력이냐면 살면서 참 힘들다 느꼈던 거에 대한 노력인데요. 세 가지. 대부분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문제점 세 가지.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 돈. 두 번째, 건강. 세 번째, 인간관계입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그러니까 굉장히 어릴 때, 초등학교 때부터 뭐가 그렇게 힘들었는지 항상 그렇게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많이 좀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사는 게 힘들다는 생각도 해봤고, 왜 태어난 거지? 왜 살아야 되지? 뭐 때로는 죽고 싶다 이런 생각도 많이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야 하기에 뭔가를 항상 좀 나아져 보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해왔던 것 같습니다. 내가 뭘 해왔나라고 한번 적어봤는데 첫 번째는 아이 낳고서였던 것 같아요. 너무 정신적으로도 좀 많이 힘들던 시기여서 그때 책을 한 권 제가 읽게 되는데 카네기의 행복론이었어요. 그게 첫 번째 책이었는데 그 책을 읽고 많은 공감도 얻었고 힘이 되고 도움을 얻습니다. 그래서 책 커버에 보면 여러분 그 친구 책 있죠? 추천도서. 그래서 그런 책들을 하나씩 사서 계속 읽기 시작합니다. 굉장히 힘들었던 마음에 많은 도움을 받기 때문에 계속 책을 읽습니다. 그러다가 그 전에는 육아서가 없었던 것 같은데 이제 아이를 기르는 데 대한 그런 팁들, 육아서를 읽게 됩니다. 정말 좋은 내용들이 많죠. 정말 훌륭한 그런 가르침을 주시는 내용들이 많은데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머리는 차는데 현실에서 그거를 제가 이렇게 도입해서 해보려고 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노력을 해보다가 안 되니까 책을 내려놓습니다. 현실과 이상과는 괴리감이 있네. 거리가 있어. 안 돼. 하고서는 그냥 실망하고 내려놓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이 육아하고 이제 결혼 생활하고 하면서 이제 관계에 대한 어려움인 거죠. 정말 많이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왜 아이들 기르는 것도 힘들고 또 아이들 같은 경우에 또 혼내놓고 나면 또 죄책감 느껴지고 또 힘들고 잘해봐야 됐다가 또 반복되면 또 괴롭고 또 남편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다른 두 자아가 만나서 사는 거잖아요. 관계를 어떻게 잘 형성해 나가야 될지 모르다 보니까 이것도 힘들고 또 많이 힘들어집니다. 그러면 나는 왜 이렇게 힘들고 왜 잘 못하지? 말하면 자책하는 시간도 많아지고 이때 너무 심리가 괴로워가지고 또 뭘 하냐면 이때 뭘 했냐면 마음 수련이라는 거를 하러 갑니다. 어떤 기관에 가가지고 까만 동그라미가 벽에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그러면 뭘 배웠냐면 방금 전 0.01초 전도 사라졌잖아요, 여러분. 지금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죽은 거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과거부터 태어나는 시점부터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모두 다 블랙홀에 밀어 넣는다 생각하고 빼내라고 합니다. 그때 되게 웃겼던 게 이때 이걸 하면서 뭐가 그렇게 서러운지 뭐 죽었다는 가정을 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네. 죽었다고 생각하고 빼내는 건지 아무튼 방금 전까지의 과거도 다 죽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빼내면서 막 엉엉 울기도 하고 막 정말 대성통곡을 했어요. 근데 그걸 반복을 하면 반복을 할수록 마음이 편해지고 과거에 있었던 그런 뭐랄까 쌓여있던 감정들이 슬픔도 안 느껴지고 괜찮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약간 치유되는 것 같은 경험을 합니다. 한 달 교육 받았고 자꾸 잘한다고, 왜냐면 제가 3시간도 앉아있고 4시간도 앉아있고 이러니까 잘한다고 더 교육하자고 하시는데 좀 뭔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뭔가 내가 또 이상한 쪽으로 빠지면 안 되니까 여기까지만 하고 효과 보고 이제 그만하자. 거기서 그래서 일단 도움을 받았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러니까 뭔가 내가 남에게 표현을 하고 말로다가 표출한 건 아니지만 내 마음에 있던 그런 내 스스로의 문제점 힘듦을 이렇게 빼낸다라는 가정하에 그렇게 이미지화 했더니 거기서 약간 조금 분출이 됐기 때문에 아마도 제가 그렇게 속 시원한 경험을 했던 것 같네요. 그리고 나서 또 뭐를 하냐면 또 이제 신체적으로 동생이 이제 운동에 대한 중요성을 가르쳐 주는 거죠. 왜냐면 눈 뜨고 잠드는 순간까지 너무 힘이 들으니까 체력이 하나도 없으니까 운동을 하라고 알려줘서 그때부터는 또 몸에 또 엄청 열심히 또 투자를 합니다. 처음에는 운동 한 번도 안 했던 사람이 유산소성 근력 운동을 하다가 요가하고 필라테스하고 플라잉 요가하고 킥복싱도 배우고 복싱도 배우고 합기도도 배워보고 또 그리고 헬스도 열심히 해가지고 나름 몸도 막 키워보고 이런 식으로 운동인이 됩니다. 굉장히 운동을 지금도 좋아하고 이렇게 즐기는 사람이 되었고요. 그러다가 또 삶이 힘들어집니다. 심리적으로 또 힘든 거죠, 여러분. 그래서 뭘 하냐면 이제 또 약간 좀 신비주의에 빠져요. 현존해야 된다. 현존 수업이라는 그런 책을 읽고 현존하기 위해서 막 호흡도 하고 명상도 하고 또
나는 완전하다 막 이런 개념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막 머리로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또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또 사랑 작업도 합니다. 왜 나를 사랑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냐면 과거부터 자꾸 타인한테 맞추려는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좋지 않은데 예스도 하고 싫은데도 거절하지 못하고 이런 걸 너무 많이 했고 모든 사람들이 나를 좋아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런 판타지를 갖고 맞추려고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 내가 진짜 뭘 원하는지 나에 대해서 모르는 상태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는 좋지가 않고 불만스러운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를 챙겨야겠다. 그러면 나를 사랑하는 그런 사랑 작업이라는 것도 해보게 되고 또 거울 명상이라는 걸 또 우연히 제가 보게 됩니다. 와칭이라는 책을 읽다가 이제 연결해서 거울 명상까지 하는데 이 거울 명상을 할 때 주변인들이 많이 걱정을 했죠. 제가 거울 하나 놓고 뚫어져라 쳐다보고서 한참 있으니까 쟤 또 이상한 데 빠지나 보다 하고 걱정을 하는데 이 거울 명상도 처음에는 좀 도움이 됐어요. 갑자기 예전에 제가 잊고 있었던 그런 무의식에 있던 기억이 떠오르면서 뭐 그런 슬픔이 분출되는 경험도 해보았고 근데 이때 저한테는 약간 뭔가 좀 그런 안 좋은 점으로 다가왔던 게 뭐 모든 게 다 홀로그램이다 이런 식으로다가 생각을 하기 시작하니까 다 이렇게 뭔가 좀 무기력해지고 의기소침해지는 그런 느낌 같은 것도 가져서 이것도 그만해야겠다. 왜냐면 좀 뭔가 좀 구분을 못하는 것 같길래 나한테는 안 맞는 것 같아서 이렇게 멈춥니다. 그러다가 여태까지 배웠던 게 약간 조금 사이비 같기도 하고 남들이 보면 이상하게 보일 수도 있는데 나는 똥인지 된장인지 먹어봐야 되는 사람인데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이제 뇌과학에 대한 그런 공부를 하게 됩니다. 내면 소통을 쓰신 김주한 교수님이 책 내시기 전에 이렇게 유튜브에서 줌 수업 같은 걸 해주셔서 참여를 하게 되면서 내가 그동안에 봐왔던 이런 책들 그리고 내가 해왔던 이런 부분들이 과학적으로 이렇게 맞물려가지고 이런 효과가 있었던 거구나. 그리고 또 이런 부분은 아니네. 뭐 예를 들어서 제가 거울을 보면서 뭐 그 거울 명상할 때 이렇게 뭐 보이는 것들이 그냥 뇌가 한 곳을 응시하고 있기 때문에 보여주는 그런 잔상이구나. 이런 식으로 제가 깨달음을 얻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뇌에 대한 기능에 대해서 공부를 하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청소년기 아이들이 왜 이렇게 반항기가 있고 성격이 급하게 행동을 하고 어떨 때는 좀 이해가 안 되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뇌의 영향이라는 것도 알게 되고 또 사람이 지금까지 굉장히 많은 인간들이 발전을 해왔지만 과거의 원시인의 뇌나 시대사회를 살아가는 사람의 뇌나 뇌에서는 거의 변화가 없었다. 그런데 그때 과거의 원시인의 문제랑 현대인의 문제랑은 너무 다르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과거의 원시인들은 사냥을 하다가 멧돼지를 만날 수도 있고 사자나 호랑이를 만날 수도 있죠. 이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는 생존 때문에 이런 문제로부터 해결을 해야 되고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뇌 부위 중에서 편도체라는 아이가 활성화됩니다. 왜냐하면 살아야 되니까. 그러면 모든 기능들이 멈춘 상태에서 근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그런 기능이 강화가 되고 주먹 불끈 쥐게 되고 승모근 빡쓸 거고 그리고 또 여기 교근도 다물게 되겠죠? 전투해야 되니까. 근데 과거의 문제점은 이렇게 멧돼지나 사자나 호랑이였지만 현대인들이 문제점은 이런 아이들이 아닌 거죠.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시험이 멧돼지나 사자처럼 느껴질 수도 있고 또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취업하는 부분이 느껴지거나 상사가 그렇게 느껴질 수가 있고 또 많은 인간관계, 뭐 힘든 관계 뭐 이런 부분들이 우리한테는 문제점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문제를 해결할 때 편도체로 여러분 이렇게 하고 해결하지 않잖아요. 그럼 이 문제는 누가 해결해야 되냐? 전전두피질이라는 그런 뇌 부위를 활용해서 해결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이런 문제를 전전두피질로 해결하지 못하고 편도체가 자극돼서 해결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잘 해결하기 위해서는 편도체는 안정화시키고 전전두피질은 활성화시켜야 된다. 이런 제가 배움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건 명상인데 심리적으로 불안하고 두렵고 막 화도 많은 사람들이 앉아서 명상하는 거 너무 어렵습니다. 그리고 가장 베스트는 움직임 명상인 거죠. 움직임을 하면서 매 순간순간 알아차리는 게 명상인데 이 부분이 처음부터 되지가 않기 때문에 소개받은 건 몸을 쓰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몸이 반응을 하고 그 반응에 따라서 감정이 올라오기 때문에 그런 우리가 느끼는 분노라던가 화라던가 두려움 이런 부분들을 가라앉히기 위해서는 신체를 단련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신체 단련이라고 해서 매우 어려운 게 아니라 너무 쉽게 접근할 수가 있는데
뛰는 건데 이 뛰는 게 막 뛰는 게 아니라 약간 숨이 찰 정도이고 뛰면서 대화할 수 있는 정도의 속도로 뛰면 되는 거고 이거를 처음에는 뭐 10분도 좋고 할 수 있는 만큼 하시면 좋지만 한 30분 정도 하시면 좋고 이 운동이 존투 트레이닝이다 하고선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을 저는 제가 실천을 하고 많은 도움을 받아서 크게 도움받았던 게 이 뇌과학 부분이었고 오늘 읽었던 책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갑자기 이 부분을 생각하면서 그동안 제가 해왔던 것들이 많이 떠올랐던 것 같습니다. 과거부터 뭔가를 계속 찾고 살기 위해서 찾고 나아지기 위해서 찾고 부족하니까 찾고 도대체 왜 나는 이렇게 뭔가를 찾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스스로는 좀 많이 조금 감정을 알아차린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도움을 받았는데 이 뇌과학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받고 신체를 좀 단련시키고 명상도 하고 하면서 알아차리는 것까지는 가능한 단계에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윗단계를 가기 위해서는 이제 용서, 연민, 사랑, 수용, 감사, 존중 이 단계에 대한 명상을 해야 되는데 저는 이게 그렇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더 인간이 성숙하고 정말 후회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사람과의 교류를 잘하고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라는 거를 이론적으로는 이해를 하는데 그 다음 단계로 도저히 넘어가지가 않아서 배운 것 중에서 나한테 도움이 되는 부분까지만 수용하고 너무 내가 힘들면 때로는 좀 관계를 멀리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정도까지만 받아들인 상태에서 머물러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 저에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나 챙기기 바쁜 그러니까 그전에는 나 챙기기도 힘들었는데 나 챙기는 단계에 이르러 있을 때 1, 2, 3 계엄령이 있었고 계속 나만 바라보던 삶에서 이제 다른 문제에 제가 뛰어들어서 참여하게 되면서 이때 느꼈던 게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마음으로 바라고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왜냐면 너무 공정하지 못하고 법에 맞지 않다라고서는 정말 아무것도 몰랐던 정치적으로 무식했던 국민이 그때 일어나는 일을 보고서 이건 정말 아니다 싶어서 저도 참여를 하게 되었는데 와 나의 의지와 노력과 상관없이 그리고 정말 많은 사람들의 의지와 노력과 상관없이 방향이 흘러가는 걸 보고 아 이거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과거에 제가 교회를 다녔던 적이 있는데 그때는 제가 제대로 된 복음을 받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자꾸 봤고 저도 또 사람들이 저를 보는 것 같았고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망을 하고 교회를 안 다니게 됐는데 이제 1, 2, 3 계엄령 후에 이런 일 저런 일 이제 경험하면서 그리고 또 제가 교육을 받으면서 다양한 책을 읽으면서 사람이 계획하고 예측한다고 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이 세상에는 정말 많은 우연과 운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뜻대로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하면서 내가 많은 도움을 받고 가르침을 받는 분들의 공통점이 각 부분에 있어서 이론적으로도 굉장히 완성도가 훌륭하시지만 다 하나님을 섬기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제가 교회를 찾아가게 되었고 복음을 다시 받아들이게 되면서 어떤 생각을 요즘에 하고 있냐면 과거부터 지금까지 내가 뭔가를 계속 찾아 헤매기만 하고 항상 실패하는 느낌이 들었던 거는 뭔가 순서가 안 맞았다. 가장 기본이 돼야 되는 게 없는 상태에서 뭔가를 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헤매고 항상 공허하고 항상 자책하게 되고 힘들었던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요즘에 많이 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떠나서 있었기 때문에 사단으로부터 수많은 그런 시련과 그런 고통과 문제점을 갖다가 시험받았던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하거든요. 그러면서 요즘에는 뭔가 다급하고 불안하고 막 그런 느낌보다는 저에 대해서 조금씩 알아가는 거죠. 나한테 뭔가 채워지지 않았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였는지도 조금은 알 것 같고 한 번에 뭔가 팍 와닿다 이런 말이 아니라 내가 이런 부분이 부족하고 내가 이런 면 때문에 이런 부분이 더 채워지지가 않았구나라는 걸 조금씩 알게 되는 거죠. 책에서 한 부분이 가장 와닿았는데 이제 정신적으로 불안장애를 앓고 있는 사람이랑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이랑 이 사람들이 걱정을 할 때 이 걱정을 담당하는 신경회로는 동일하다고 합니다. 양쪽 사람 다 동일한 곳에서 신경회로가 움직여서 걱정을 하는데 차이점은 건강한 정신 상태를 가진 사람은 빨리 빠져나오는 거죠. 그런데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 빨리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이 부분이 계속 저희 아이스강 대표님께서 교육해 주시고 있는 속지 말아라, 빠져나와라 하는 부분하고 딱 일맥상통하게 또 떠올랐습니다. 로스라는 책에서도 소개되었던 그 외적 상실, 외적 손실이 있습니다. 이 외적 손실이라는 거는 너도
나도 둘 다 인정하는 그런 손실이 있어요. 객관적인 손실인 거죠. 외부에서 일어났고 내 탓이 아닌데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속는 사람들인 거죠. 자꾸 빠져드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이 문제를 자기 내면화시켜서 내 내면으로 끌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내적인 상실감까지도 가져오는 경우가 있어서 이런 경우가 너만 있는 게 아니라 많은 경우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거든요. 우리만 하더라도 뭔가 일이 있을 때 어쩔 수 없는 일이 발생했는데 그거를 내가 잘못해서 이런 식으로 나로 인해서란 생각을 하면서 죄책감을 느낄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잘 알아차려야 되겠다. 왜냐면 이런 일이 너무 많이 일어나니까. 이 생각을 하면서 독서를 마쳤습니다. 어쩌다가 뇌과학 책을 읽었는데 좀 과거부터 지금까지 좀 쭉 생각하는 기회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